모의고사 1회입니다. 발표가 났죠. 발표가. 원래 지난번에 우리 125회 문제는 받아보시면 다들 뭐라 느꼈냐면, 와, 생각보다 엄청 쉽다면서 할만하다고 막 이랬어요. 결과가 11명 전국에서 합격합니다. 그죠? 지금 교수사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듣기로는 50명 최소 인원이다, 50명. 그죠? 50명 더 넘어가면 기존에 딴 사람들이 좀 배가 아프거든요. 기술사는 이제 한계 인원이라는 게 있을 거니까. 그래서 좀 지어지는 건 좀 많이 지어지는데 사람을 또 늦게 뽑으면 그것도 좀 불협화음이 생기죠. 그게 아니었다고 하면 적정 인원은 한 3, 40명은 좀 필요하겠다 수준이었는데 11명이 나왔어요. 네. 11명이 나왔으면 장단점이 완전히 날리는 거죠. 나뉘는 거. 기존에 갖고 있던 놈은 이제 논하는 거예요. 지금도 연봉이 많이 올라가 있고 내년 1월 6일자입니다. 시험에 또 나와요. 분리발주가 완전히 이제 우리는 확립이 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아예 PQ 제도로 바뀝니다. PQ 제도는 뭡니까? 라면 이제 공동주택이 300세대까지 이제 법안은 아직까지 300세대는 아니고 원래는 이제 그 주택법의 기준을 보게 되면 5세대인가 그렇거든요. 그 세대 이상이면 입찰 제도를 해라. 원래 기존에 입찰 제도 있었습니다. 입찰 제도라고 하는 것은 관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용시키고 있었거든요. 금액이 얼마 이상의 관급에 대한 건축물은 그래서 PQ를 해라. 왜냐하면 이제 수의 계약을 맺으면 단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조합장이 계속 구속되잖아요. 수의 계약을 했더니 조합장이 구속되고 수의 계약을 했더니 용역업체가 구속되고 이런 것들을 폐단 없애라. 그래서 지금 이제 상세히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 사업 승인을 허가를 득한 형태가 내년 1월 6일자 이후부터가 되면 무조건 지금 우리는 PQ 제도로 가야 돼요. PQ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PQ는 PQ 제도를 입찰하기 위해서 보유 인력이라는 게 항상 구비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기술사 PQ가 떴다. 기술사 감리를 배치시킬 수 있는 현장이 딱 떴다. 그러면 PQ 제도를 서류를 제출할 때 그때 그 사람은 내가 배치되어 있는 현장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내가 딴 데 일하고 있으면서 내 이름으로 배치가 가능하냐?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안 좋죠. 회사 입장에서는 보유 인력을 여유로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감리가 저희가 약간 욕을 좀 하면 감리가 이제 건축감리 이제 큰 덩어리만 보면 이제 건축이 있고 토목도 있고 막 많이 있잖아요. 근데 특이한 게 건축감리 내부에 설비감리가 들어가져 있어요. 이렇게 한해서 합니다. 전기가 이제 있고요. 우리가 소방이고 통신이 있죠. 통신. 같은 회사 많이 써요. 같은 회사 쓰고 전체 다 있으면 종합합니다. 머리식으로 많이 해요. 얘도 PQ였고 PQ였는데 이제껏 다 수의였어요. 수의. 예. 수의 계약 느낌 있죠. 예. 교도소 갈 때 입는 옷이 수의 그런 의미로 한 건 아니지만 느낌상이 왠지 수의 계약을 하면 비리가 있지 않겠냐. 이것 때문에 말도 많고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협회에서 이제 뭔가를 제시했냐면 보통 건축감리나 전기감리는 다음 현장에 대해서 재택근무라든지 대기를 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봉의 한 60%, 연봉이 60%는 아니고 한 60%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재비 생략하고 나머지 뭐 재반경비 다 생략해갖고 내 급여 받는 데서 한 60% 정도 받으면서 쭉 집에 있어요. 60% 받고 집에 있을래? 다른 회사 갈래? 이렇게 선택을 해. 근데 소방은 갈 때쯤 됐잖아요. 그 전까지 말았다가 이제는 집에 가셔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이러면 아니요, 그냥. 소방하고 통신은 재택근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소방감리는 이제 준공 때 되면 다른 현장을 찾기 시작하는 거라. 그러면 A 현장이 21년도 11월까지가 준공이었어. 그죠? 그런데 B 현장이 8월 달에 이제 배치를 해달라 연락이 오는 거야. 그러면 내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같으면 이러면 좀 이상하고 제가 지금 다음 현장이 이 회사에서 A 회사는 없어.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퇴사 신청을 해버려요. 그리고 사람이 지금 3개월 남아가지고 누가 설거지하러 들어올 거야. 이게 잘해놨는지 못해놨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그럼 내용 증명 보내고 막 싸우는 거야. 그래서 뛰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전문용어로 메뚜기라고 불러요. 준공 안 치고 넘어가고 준공 안 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준공 때가 감리가 제일 바쁜데 준공을 안 해보니까 겁이 많이 나는 거예요.
큰 세대에 가면 혜택도 많고 돈도 많이 준다 생각해서 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뭔가 놓치는 것 같아. 그러지만 본사에 보고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메뚜기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회사가 그 사람들 다 필터링하면서 걸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준공까지 받는지 이력서를 안에 좀 체크하면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만 생각해 보면 이 감리자 입장에서는 튀는 거야. 회사도 지금 괴로운 거지. 그래서 약간 이익 중첩되지만 바꾸는 거예요. 뭐라 바뀝니까? 라면서 자의로 탈퇴하게 되면 감점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PQ 제도로 가면 메뚜기가 좀 없어져요. 대신에 내가 준공까지 본 이후에 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일도 잘하고 그렇다 그러면 재택근무로 남기는 거지.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좀 더 많이 나가더라도 그리고 여유인력을 부비하고 있어야 되고 사람이 없으면 금액이 또 오는 거예요. 심지어 부산의 모 회사는 지금 이제 일 하나도 안 해도 된다고. 그리고 네가 지금 받고 있는 수준의 연봉을 맞춰줄 테니까 오라고. 이렇게 갈걸 이렇게 갈걸. 얼마나 좋아요, 그죠? PQ가 이제부터 시행이 이제 1월 6일자입니다. 상세하게 해가지고 제가 정리해서 빨리 문제를 만들어내서 정리하셔서 내년 첫 시험에 나올 거니까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 와닿는 거니까 PQ에 대한 특성, 어떤 거, 그리고 어떤 혜택, 어떤 장치, 조건 이런 거 다 보셔야 돼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좀 늦게 좀 시작해서 죄송하고 11명 중에 한 명이 합격했죠. 우리 동영상 반에서. 동영상 집에서 공부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공부해도 저렇게 공부해도 되고. 공부만 하면 되는데 공부를 안 하네. 그죠? 이렇게도 해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데 공부를 안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죠? 예. 지금 우리 한 4개월 남짓 남았으니까 처음에는 어느 정도 받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처음에는 저는 이제 선이 이 가르치는 이제 범위하든 포커스가 이제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되거든요. 한 2번 정도 돌 때지. 그때 빡시게 해가지고 몇 점 정도 도달하면 되겠습니까? 45점에서 50점 만들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들으면 어떤 내용인지도 알고 이제 본격적으로 암기가 된 거지. 이때 이제 이 유사 점수를 받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면 되겠구나. 할만하네. 근데 이렇게 해도 안 외우고 정리를 잘 안 하고 남들 거 이제 대충 따라만 하고 하면 점수가 이 합으로 나와.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은 거라. 그래서 이게 단시간에 쪼아서 가는 형태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술사 시험은 내공과 실력과 기타 등등의 제반상을 묻지는 전혀 않습니다. 얘는 그냥 시험이에요, 시험. 이게 뭐냐면 기술사증을 위한 단순한 시험. 그 메커니즘을 딱 짜가지고 그대로 맞춰갖고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이제 형태처럼 12개월 정도 하고 나면 50점대 초반 나오는 게 제일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읽든지 아니면 연구만 가서 시험을 통해 가지고 또 새로운 걸 얻든지. 할 말은 아니지만 우리 그죠? 첫 시험이었다, 그죠? 첫 시험에 56점 받아가지고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인사만 하시죠. 학교 갔으면 어쩔 뻔했어. 박수 칠 일이 아니고 억울해서 죽겠는 누가요? 56점 맞아서 억울해서. 56점 맞아서 억울합니까? 이건 매 준비돼 있나? 그럼 건방진 사람 누가 합격시키라 했어? 이러면서. 이게 약간 단계를 한 30만 더 하면 55점까지는 나쁜 말로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생각하고 가는 구간이 아니고 55점부터 이제 1점씩 나쁜 말로 하면 그죠? 예. 엄청 이제 공부가 잘 안 되는 타입들은 1년씩 걸려요. 지금 8년째 58.5 받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는 농담이 아닙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이렇게 짰을 때 50점대 한번 받고 50점대 초반 한번 그 다음 공부 틀을 한번 싹 바꿔가지고 폭넓게 이해하는 습관들을 갖고 확 뛰어넘는 게 좋아요. 구간에 걸리면 못 빠져나옵니다. 구간에 걸려가지고 계속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엔 좋았는데 나 때는 이런 것처럼 57점 한번 받았던 거야. 지금 상태는 50점대 초반이야. 그 사람은 자기가 40점대 수준인 거야. 뭐가 문제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55점 수준이야. 50점이고 막 이런데 그게 아니야. 틀을 안 바꾸면 그 사람은 이걸 못 넘어요. 그걸 빨리 버리는 습관을 해야 뛰어넘어요. 자기한테 사람들마다 다른데 벽이 이만큼 있는 거야. 자기 벽이. 남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근데 자기는 잘못된 벽을
고수하고 있어. 그죠? 그러면 자꾸 이렇게 뛰어넘으려고 해요. 이렇게. 안 넘어가는 거야. 오래 가요, 오래. 이런 벽을 한꺼번에 뛰어넘읍시다. 숙제가 강도가 좀 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도. 126개 합격하면 학원에서 좀 손해인가? 아, 전혀 손해랍니다. 아, 그러면 127회 합격하는 걸로. 그렇게. 짧게 한번 봅시다. 모의고사를, 이 모의고사도 모의고사가 아니고, 실제 문제다 생각하면 엄청 필요하고 좋은 거죠. 일단은,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안 나온 문제 중에 좀 유력화돼 있죠. 기체에 관련되어 있는 반응식 자체가 많이 유력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1번 문제입니다. 1번 한번 볼까요? 1번이 달튼의 우리가 말하는 분화 법칙이에요. 분화 법칙은 한번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해서 쫙 정리할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우리 책은 교재에서는 3페이지에 있습니다. 3페이지. 내용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요. 그죠? 근데 네가 배경을 좀 알고 있고 답 쓸 때 좀 더 편안하게 써져 있는지를 볼 거니까. 첫 번째, 여러 종류가 한 공간, 일정한 부피 내에 속해져 있을 때 이런 개념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일정 범위 내에서 기체가 섞여 있을 때를 따져볼 거예요. 섞여 있을 때. 그래서 전체 압력은 각 성분에 있는 압력들에 대한 합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압력을 P 토탈, PA 또는 PTOT 다양한 말로 쓰니까 PT라고 적읍시다. 토탈. 전체의 압력은 개별 압력 PA, PB 해도 됩니다. 그죠? PA, PB를 해놓을게요. 뒤쪽하고 좀 연관이 돼야 되니까 PB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공간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공간이 있어. 이러한 공간이 이러한 기체가 섞여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체가 섞여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A라는 기체가 섞여 있고 B라는 기체가 섞여 있네. 전체 압력을 PT라고 하면 지금 나와 있는 A 기체의 압력, B 기체의 압력의 합과도 같다라는 말이지.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정리해 놓으면.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풀어서 보니까 압력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있다. 그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그래서 PV가 nRT죠. 이렇게. 이 R은 기체상수라고 얘기하고요. 기체상수 조금 더 정리할 거예요. 얘는 절대 온도가 들어갈 거고 얘는 몰수죠. 몰수. 압력과 부피입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 팁처럼 뒤쪽에서 정리할 텐데 이렇게 정리해서 얘가 에너지가 돼요. 요거는 하나만 갖고만 갑시다. 그죠? 그러면 압력 기준으로 해서 정리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T는요. 부피분의 nRT 이렇게 돼요. nRT. 그러면 요걸 그대로 넣어 봅시다. 똑같이 맞춰서. 그러면 는 A 기체는요. PA죠. PA.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형태지. 정리해 봅시다. 그죠? 그래서 NA. 나머지 기체 상수하고는 이제 같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상기체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똑같으니까 넣어서 이렇게 정리하지. V는 NA. 그죠? 그리고 RT, V, NB, RT 이렇게 돼요. 이게 똑같다. 그죠? 이렇게. 는 이라면 NA, NB가 RT분의 V 같은 거예요. 이 토탈이 피트입니다. 몰의 합과 같네요. 이게 1차적으로 나와야 될 용어고요. 이렇게. 잘 한번 정리해서 보세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뭘로 하면 N의 토탈, 그죠? RT는 부피 이렇게 돼 있어요. 확인해서 주세요. 이렇게. 그죠?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전체 몰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전체 몰수. 그 다음에 몰 분율이라는 게 있어. 몰 분율. 몰 분율을 한번 볼게요. 몰 분율입니다. 몰 분율은 전체 몰수 중에 해당되는 몰. 이렇게 따질 거예요. 우리가 지금 표기의 책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X에 이게 1번, 이게 이제 2번으로 이제 3번이 몰 분율. 몰 분율은 X 이렇게 했어요. X, 그죠? 그래서 A에 관련해서는 XA는 전체 몰이 얘죠.
얘입니다. 그죠? 그래서 NT몰 중에 해당되는 기체의 몰수 Na, 얘는 Na 플러스 NB분의 Na. 똑같은 거니까 한번 반호선. XB도 똑같죠? 조금만 적어 놓을게요. NB. 개념을 잘 설명해 주세요. 식적고 설명하기. 전체 몰에서 몰수에서 해당 기체에 대한 기체 몰수. 이렇게 표기해 주세요. 얘를 갖다가 이제 부분압력으로 변할까요? 부분압력. 4번. 부분압력입니다. 부분압력. 부분압으로 볼 거예요. 부분압. 부분압 똑같은 거지. 부분압을 정리해서 보면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볼 거예요. PA. 압력. 우리가 말하는 부분압은요. 부분압은 전체의 압력에서 해당되는 분율만 얘기하면 돼요. 뭐? 몰 분율. 몰 분율. 이렇게. 그래서 PT는 그대로 넣어봅시다. 그대로. Na, NB, NA. 얘는 얘죠. 얘가 토탈이죠. 그래서 다시 적어보면 앞쪽에 Na, NB 그리고 나와 있는 PRT 나와 있다. 그죠? 곱하기 Na, NB, NA 이렇게 날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지. 똑같은 NA의 RT.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보고 같구나 같이 보세요. 여기까지가 기본으로 보고 예제를 한번 낼 거예요. 예제 가볍게 한번 적어두고 개념을 살짝 지울게요.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벨트는 요까지 다음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약간 누적되고 있거든요. 그럼 갑자기 이제 뒤통수 치는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요거 한번 써볼게요. 일정한 부피에서 일정한 부피에서 아니고 일정한 온도에서 미안합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10리터의 용기에 그죠? 2기압의 수소 수소기체와 용기의 2기압의 수소기체 몇 리터? 2리터와 4기압의 헬륨 기체 몇 리터를? 3리터를 넣었어요. 첫 번째 그렇죠? 수소기체 부분압. 하나. 두 번째 헬륨 기체의 부분압. 세 번째에 혼합 기체의 부분압. 혼합 기체에서는 압력이죠. 기체의 압력. 얘는 전체 부피하고 기압과 가스 바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문제만 세팅하면 나머지 거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보자는 거지. 요렇게 그죠? 뭐가 있었냐? 수소가 있어요.
수소가 지금 나와는 2리터 2기압. 헬륨이 있네요. 헬륨이 3리터 4기압 이렇게 있어요. 얘를 10리터 용기에 넣을 거예요. 넣었을 때 어떻게 되냐. 중요한 용어부터 체크합시다. 일단은 어떻게 하는지 하고 남아서 풀어보고 갈 거예요. 일정한 온도. PV NRT에서 온도가 일정해요. 넣기 전과 넣기 후에 온도가 변화가 없다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지금. 그 부분 한번 보고, 그죠? 그래서, PV NRT 온도 일정. 변화될 때 몰 B도 같아요. 몰 일정. 그죠? 기체 상수 일정해요. 기체 상수 일정합니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해보면, 넣기 전에 거 한번 정리해볼게요. 그죠? 첫 번째 거 풀이. 그죠? 첫 번째 거. 넣기 전에 수소기체하고, 넣고 난 다음에 수소기체. 그죠? 넣기 전, 후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해볼게요. 얘네들은 압력과 부피의 문제구나. 압력과 부피. 2기압일 때 2리터예요. 그럼 얘는 10기압일 때 압력은 이렇게 물은 거지. 잘 생각하세요. 압력은 모르겠어. 압력을 A를 수소라고 할게요. 10리터는요. 이렇게 정리된 거지. 그대로 따라오세요. 그대로 일단. 저게 왜 저렇게 되는지는 따라오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생각합시다. 요게 압력, 부피, 압력, 부피. 나머지 요소가 다 일정하기 때문에 이 식은 PV는 일정해 라고 정리해요. 그럼 얘가 4. 얘는 뭐 곱하면 뭐 곱하면 뭐 0.4지. 대답을 안 하지? 0.4 맞습니까? 0.4 나오겠네. 같죠? 띵띵띵. P 수소 A에 부분의 0.4입니다. 그대로 헬륨도 구하세요. 두 번째 헬륨. 거기까지 보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토탈은요? 토탈은 두 개 더 하는 거지. 이거 얼마 나왔어요? 얼마? 1점? 1.2 나왔대요. 두 개 더 하니까 얼마? 1.6. 혼합기체의 입력이에요. 엄청 간단한데 이게 그러니까 못 쓰면 안 돼.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전 페이지에 나와 있는 달턴까지만 연습하고 오면 안 돼요. 이제 달턴이 나온다는 시기가 좀 지나고 있기 때문에 뜬금없이 이런 문제 내서 기체들이 다 바뀌겠죠. 몇 기압의 수소와 몇 기압의 헬륨 대신에 다른 가스가 나올 거예요. 이건 어떤 가스든지 넣어도 되지. 그렇죠? 그래서 얘가 개별 저장하고 있던 놈을 10리터라고 하는 공간에 채워 넣었을 때 각각의 압력들은 묻는 문제. 부분압의 합산은 전체 압력과 같다라는 것들이 부분압 전체압으로 나왔어요. 중요해요. 낸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풀면 되겠지. 몰비에 관련해서 한 번 더 체크해서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고체 연료
고체 연료, 액체 연료는 특이한 놈만 이해하면 된다, 그죠? 증발이 액체에서는 당연한 거고, 액체는 고체에서는 특이하다 했었어요. 어떤 물질인지 생각해 보면 엄청 편하지. 뭐가 있을까요? 고체. 뭐? 고체 중에서 증발하는 놈이 있어. 파라핀 있더라고. 양초. 맞습니까? 또 뭐가 있어요? 황? 있지. 유황. 또 누가 있습니까? 나프탈렌? 뭐 이런 애들 있어요. 뭐 요도 이런 애들도 있겠지. 잘 생각해 주세요. 같은 개념이지. 가연성 증기 나와서 불 붙어요. 이렇게. 너무 자주 봤지. 가연성 혼합기 형성되어 있는지. 분해에서는 이거 고민합시다. 분해. 분해. 고체는 당연한 거야. 고체는. 고체는 다 분해 연소를 해요. 분해 연소. 주의할 점은 뭡니까? 라면 고체 중에서는 특히 주의할 점이 증발은 조금 주의하고 표면 연소를 많이 표면 연소. 표면 연소를 많이 조심해야 돼요. 표면 연소는 다음에 있네요. 그죠? 밑에. 표면을 많이 조심해야 돼요. 표면 많이 조심해야 돼요. 액체가 분해한다는 건 중요하죠. 얘네들 고점도, 중질류. 이러한 특성을 가진 애들. 분자량이 커. 비점이 다양해. 점도가 높아. 이런 애들을 중질류라 부를 거야. 이런 놈들은 증발 연소하지 않아. 그래서 문제가 돼. 지금은 증발, 연소별 분류 물질인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서 다시 찾아줘야 돼요. 이해해서 보세요. 그래서 중질류 해당되는 놈이구나. 그 다음에 하부에 표면 연소 중요하댔죠. 요거 이렇게 체크하고 누가 있습니까? 숯. 또 누가 있어요? 뭐? 목탄. 그 다음에 수목금토라고 되어 있어요. 금속분. 또 뭐? 코크스. 수목금토. 이걸 코 아닙니까? 라고 읽으면 장기로 간다고. 아, 그렇게 외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오타 한자에, 오타 한자 자꾸 생각하면 1년씩 더 걸리는 거지. 전체를 자꾸 보는 눈을 키우세요. 표면, 요거 구분은 혼소랑은 닮았듯이 달라요. 이해하고 갑시다. 메모. 자기연소, 분무. 분무연소에서는 중요한 것들은 뭡니까? 분무연소는 요거 하나 생각합시다. 그렇죠? 어떻게? 인하점 이하에서도 연소된다라는 거. 하나 적을게요. 인하점 이하에서도 연소가 돼요. 요 말이 나왔으니까 오늘 좀 지각한 데도 따라서 좀 더 길어지겠네. 요거 하나만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세 가지의 온도가 있었어. 인하점, 보다 큰 연소점, 보다 큰 발화점이라는 게 있어요. 발화점. 인하점은 뭡니까? 그러면 한계가 만들어지는 온도예요. 그렇게만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한계가 만들어지는 온도예요. 한계.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이 온도가 되면, 이 물질이 이 온도가 되면 연소 화한계가 형성돼요. 그게 딱 머리에 꽂혀 있어야 돼. 아, 인하점이 되면, 그죠? 예를 들어 볼게요. 휘발유. 우리가 이렇게 배워요. 마이너스 43도에서 마이너스 20도. 휘발유는 마이너스 43도나 마이너스 10도 되면 유증기가 형성돼 있어요, 벌써. 이해됩니까? 최저 온도를 얘기하거든. 한계 만드는 최저 온도. 휘발유는 마이너스 43도에도 유증기가 형성돼 있어서 한계가 만들어져요. 이해됩니까?
그거까지 이해하세요. 그럼 불은 뭘로 붙입니까? 불은 증기니까 스파크라든지 에너지를 붙이지.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에너지를 최소 점화 에너지라고 부를 거예요. 최소 점화 에너지. 최소 점화 에너지는 한번 정리를 할 텐데 휘발유 얘기가 나왔으니까 휘발유 걸 한 번만 적어볼까요? 휘발유. 휘발유는 0.8. 어디에 0.017 있어요? 앞에? 0.017? 너무 작은데? 수소가 0.01인데 어디 앞에 나와 있다. 너무 작은데? 휘발유가 아세틸렌만큼 그렇게 불이 잘 붙으면 주유소가 폭발하고 난리가 나는데 주유소를 방폭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 누구 집 이름 다 얘기해야지. 다시 할게요. 0.8. 유증기가 기체보다 우리가 말하는 가연성 가스보다 최소 점화 에너지가 더 작을 리는 없잖아요. 단순하게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소점의 핵심은요. 한계가 형성되는 인하점에서 최소 점화 에너지 갖다 대는데 불 붙었어요. 그런데도 떼니까 불이 그대로 남아있어. 지속 되는 최저 온도지. 그렇죠? 그래서 유증기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그래서 얘보다 한 5도, 10도가 높아요. 얘를 따져보면 마이너스 47, 마이너스 43도, 35, 몇 도 이래 되겠죠? 5도에서 10도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0도 정도 된다 생각합시다. 이해됩니까? 마이너스 10도 정도 되면 이 온도 때도 인하점이 돼서 한계가 나오는데 이때도 한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 한계가 더 많이 나와서 불이 지속돼요. 이해하세요? 요때는 어떻습니까? 요때는 0.8mJ에 대한 스파크를 튀겼었을 때 불이 나요. 최소 점화 에너지니까. 그런데 불 났었을 때 그 스파크들을 치우면 불이 꺼진다고. 그게 이제 인하점. 그런데 마이너스 10도 정도 휘발유가 되고 나면 최소 점화 에너지를 주고 난 다음에도 최소 점화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필요 없이 뗐는데도 불이 계속 나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얘는 최소 점화 에너지 말고 온도 개념으로만 가면 되지. 실제 이 온도 되면 기름 온도 자체가 불 붙는 온도가 돼요. 이렇게 가. 여기 뒤쪽에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가면 돼. 요 두 개가 최소 점화 에너지가 필요한지 여부예요. 얘네들은 둘 다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얘는 필요가 없지.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 기름 온도가 불 붙는 온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정리해보면 연소 범위 점화원 잘 이해해서 단어 들어가세요.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 다음 나오는 뭐 이것들은 쉬운 거니까 이상현상 쉬운 문제를 잘 못 쓰면 점수가 많이 내려가지. 왜? 잘 쓴 사람들이 점수를 정확하게 잘 받고 어설프게 쓴 사람들은 못 받고. 근데 그런 거 좀 있습니다. 원래는 FM은 이런 거죠. 정확해야지만 점수를 주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생판 처음 받거나 너무 어려운 데 대한 개념이 나오면 그 개념에 유사해도 점수는 나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오픈되어 있는 문제. 야, 너 이거 한 10년째 계속 공부했잖아. 기사 때부터 계속 공부한 거 아니야? 그런에도 불구하고 슬프게 적으면 점수는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지. 잘 정리해 놓으세요. 한번 넣을 만한 그림이고 불완전 연소에 대해서는 두 가지다. 그죠? 뭐가 나옵니까? 일산화탄소하고 타르들 등의 우리가 끓음 이런 형태를 말하죠. 나오는 것들. 크게 세 가지, 황염까지 해서 네 가지만 잘 정리하면 되겠다. 그죠? 얘도 완전 그림 그리면 되지. 색상이 황색 이렇게 표기한다든지 연장해서 그냥 그려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를 정리해보면 역화는 크게 두 가지 분류가 속도 이렇게 나왔다. 그죠? 연소 속도와 분출 속도에 대한 구분. 연소가 더 많아져. 어떨 때 더 많아집니까? 역화는 한 번 더 들어갈 거예요. 역화는 이제 모의고사 때, 실전 모의고사 때 역화에 발생되는 환경 한 번 더 들어갈 거예요. 지금은 전체 개념이니까
역화에서는 한 단계만 조금 더 들어갈 거예요. 실제로 어떨 때 불이 잘 붙습니까? 노즐이 뜨거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 고깃집 갔는데 그 노즐, 그러니까 불꽃이 나오는 것이 훨씬 가열돼 있어. 걔네들은 역화로 들어가요. 불꽃이 낮은데 안쪽으로 들어가서 타고 있다고 지금. 그렇죠? 그리고 역화에 나오는 출입구가 벌어졌어요. 이렇게 구멍이 났다든지 공기에 대한 공급이 더 많아지면 더 불이 더 커져 있어요. 더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그런 것들 좀 더 따질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는 선화, 리프트라는 말이지. 떠 있다, 그죠? 블로우프, 외력에 의해서 불꽃이 날리듯이 꺼지는 현상. 이렇게 보통 나오죠. 네. 그 다음 넘어가서 아세틸렌. 아세틸렌은 세 가지다, 그죠? 아세틸렌은 이렇게 이해합시다. 아세틸렌을 자주 언급하고 나오는 이유는 하나죠. 용접용 가스예요. 용접용 가스다. 우리가 말하는, 그죠? 산소 용접, 어르신 우리 얘기할 때 많이 쓰죠. 아세틸렌. 아세틸렌 가스 특수 용접에 들어갔는데, 아세틸렌은 연소 범위도 위험해. 맞습니까? 최소 점화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아세틸렌은 0.017.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자, 봅시다. MI가 최소 점화되는 스파크 에너지가 0.017이에요. 수소 동급이에요, 수소 동급. 가장 무서운 가스 중에 하나지. 조그만 에너지에서도 연소 범위 내에 들어가 있으면 터져버리고 폭발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건 뭡니까? 불 안 나게 만드는 거. 불 안 나게 되는 한계는 도대체 어디고, 예방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불활성화 시키고 싶어요. 그렇죠? 첫 번째, 양론으로 계산을 먼저 하고, 양론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7.75%네요. 연소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으나 계산상으로 정리해서 보면 뭐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2.5%에서 이게 100%예요. 80%까지 불이 나요. 이렇게 불이 나요. 되겠습니까? 불이 최대의 에너지를 가지는 곳이 있어. 그게 7.5%예요. 이 정도. 쉽게 얘기하면 쉽게 불 붙고 바로 최대 에너지에 도달을 돼 있는 거야. 조금만 더 많이 퍼져나와서 한 7.7% 나오면 그냥 더 위험해지는 거지. 얘가 CST예요. 정리해놓고, 양론을 알면 상한계와 하한계를 계산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그렇죠? 아니면 연소 범위 자체로 정리를 해서 풀어나가도 되지. 좀 더 한 단계 더 나갔다, 그죠? 요거 한번 봅시다. 최소 산소 농도 MOC예요. MOC. 연료를 1몰로 됐었을 때 2.5%에 대한 한계와 2.5몰이라고 하는 산소에 관련되어 있는 몰수가 있다, 그죠? 요 두 개를 곱하니까 얘는 O2죠, O2. 산소가 6.25%가 되면 불이 안 난대요. 이 그림과 이 그림은 다른 그림입니다. 잘 이해해서. 자, O2를 만들어 놓게 산소만 가지고도 불을 안 나게 만들 수 있어요. 산소는 최대가 몇 프로입니까? 21%죠. 이렇게 봅시다. 몇 %까지 계속 불이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나와 있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그죠? 6.25%. 요 위로는 다 불이 나 있어요. 이렇게 6.25%까지 하부는 불이 없어. 우리가 못 믿지. 그래서 4% 더 낮은 농도로 불활성 기체를 채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만들면 되겠다, 그죠? 2.25%. 하부를 불활성화의 개념이지만 우리가 설계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설계치. 요 전체가 MOC. 이해를 잘해서 바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나오는 형태가 5번은 두 가지에 대한 설명으로만 정리할 거예요. 그죠? 얘네들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점화원에 해당돼요. 소염거리는 뭐고 최대 안전 틈새는 뭐냐. 그림도 들어가면 더 좋겠죠. 첫 번째 나오는 것들이 소염거리.
소염거리. 우리가 말하는 소염경, 소염거리. 그렇죠? 여러 가지 말 쓰고. 그리고 MESG. 최대 안전할 수 있게 버릴 수 있는 틈새가 뭐냐? 최대 안전 틈새입니다. 그죠? 개념을 좀 분리해서 설명하지만 똑같은 형태예요. 어떻게 점화원으로 존재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지만 점화원으로 존재하지? 발생된 불이 어떻게 해서 옆집에 불을 일으킬 수 있고 어떻게 해서 점화원으로 생길 수가 있을지를 따지는 거야. 점화원을 따져보면 이렇게 이해합시다. 열이 발생되는 메커니즘이 있을 거고요. 발생, 그죠? 그리고 식히는 방열의 관점이 있을 거예요. 방열은 처음에 공부할 때 우리가 냉방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냉각이에요. 이렇게 이해합시다. 발생과 식히는 거, 이 메커니즘에 잘 따져야 돼요. 그죠? 어떻게 하면 방열을 더 높일까를 점화 에너지가 없어지는 한계로 만드는 거지. 만약에 발생이 더 크다, 그럼 무조건 점화원으로 존재해요. 소염거리를 그림을 갖고 오면, 그죠? 환경에 따라 계속 바뀐다고 하는 최소 점화 에너지라는 게 있댔죠. 최소 점화 에너지는 이게 전극간의 거리에서 거리가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최소 점화 에너지도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요. 그렇죠? 거리를 줄이면 점화 에너지도 줄어들어서 이해를 잘 합시다. 점점 위험해지는 환경이 돼요. 하지만 전극간의 거리를 일정한 형태, 그죠? 이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소염거리예요. 소염거리에 도달하게 되면 무한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해를 잘 해놓으세요. 그래서 요 범위의 한계를 소염거리라고 부를 거예요. 상세 메커니즘 말씀드렸어요. 그죠? 전극 사이에서 생기는 불꽃을 더 작게 만드는 효과예요. 더 작게 만들어서 예방하려고 하는 거. 이해해서 두세요. 전극 사이에 간격을 줄여서 발생 에너지를 작게 만드는 거. 발생하는 에너지를 작게 만드는 방법을 소염거리 방법이에요. MESG는 뭡니까? MESG. 발생된 에너지가 다른 곳에 점화원이 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림은 다시 이렇게 그렸어요. 그죠? 이렇게. 발생되는 에너지가 여기서 발생 에너지지. 그죠? 발생 에너지는 주변을 전파하고 주변이 식어질 때까지에 대한 간격이 없는, 요것도 다 똑같습니다. 점점 줄이면 어떻게 돼요? 발생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야. 줄이면. 그렇죠? 넓게 해주면요, 발생 에너지가 크게 나오지. 요걸 간격을 줄여가지고 발생 에너지를 축소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두 개는 어떻다?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 그걸 이해하세요? 잘 이해하세요. 잘. 이 두 개를 실생활에서 이해해보자는 것이.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죠? 네. 화염을 전파시킬 때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화염을 잘게 쪼개는 거예요. 작은 에너지로 만드는 거. 자, 화염이 막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화염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위에다가 뭐를? 적세를 하나 딱 두는 거예요. 적세. 그것도 촘촘한 거. 촘촘한 거. 또 뭐? 열전도율이 높은 거. 두자마자 불꽃이 사라집니다. 신기하게 여태 뭐가 남아요? 유전기만 남아요. 전기만 남는다고. 다시 이해하세요. 얘는 점화원이 되나? 불 붙지 않은 전기는 점화원이 아닌 거예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지, 지금 우리가. 그래서 얘를 실생활에서는 뭐라 합니까? 하면 가는 눈의 구리망, 인화방지망, 다른 말로 불꽃 방지기 한 7가지 이름이 있어. 역화 방지기, 뭐 폭갱 방지기, 폭염 방지기. 이 말 통일되면 아마 우리나라 통일될 것 같아. 다 쓸 때 다 똑같은 말이죠. 정리해 보세요. 뭐하고 뭐만. 이 목적은 불꽃의 에너지를 줄일 거예요. 온도를 줄이는 역할을 해줄 거라는 거지. 어떤 게 제일 처음에 필요해? 일단 잘게 좀 쪼개줄 수 있는 스타일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촘촘하게 만들면 더 좋아. 촘촘할수록 뭐
훨씬 더 전도가 더 용이해지거든. 열 전도 크게. 전도는 다들 작은 줄 알았더만 열 전도도가 크게 만드는 게 좋은 거구나. 잘 이해해서 보세요. 그 두 개였지. 그 관련되어 있는 설명으로 응용까지 다 했고,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에 나온 형태는 동식물류네, 그죠? 동식물류는 요 네 가지 의미가 들어갔는지 봐봅시다. 당구장 표시하고 방향성을 어떻게 볼 거냐 이렇게 볼 거예요. 자연발화 입장에서 먼저 가죠. 자연발화 관점으로 갈 거예요. 자연발화. 그래서 대상이 뭔데? 첫 번째 대상이 기름에서 불이 날 거예요. 그죠? 어떤 기름? 동식물류에서. 동식물류. 얘를 화재에서 측면에서는 뭘로 쳐다보더라? K급 화재로 봤지. K급 화재로 봤어요. 우리는 K급 화재에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좀 하지, 뭐 질식시키기 위해서 그죠? 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강화액 같은 소화기도 넣고. 두 번째, 다동식물류, 아니, 어떤 거? 건성류만. 건성류는 요오드가가 130이라고 불렀어요. 그래? 그러면 3번에 요오드가는 뭐야? 요오드가는, 그죠? 예. 기름에서 흡수될 수 있는 요오드의 양. 기름 100g이 흡수하는 요오드의 수. 요오드가 그 요오드예요. 요오드의 그람수. 얘기하는 거였구나. 그게 요오드가예요. 그럼 요오드가 크면 건성류라고 부르고, 불도 잘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열이 나는 거예요? 어떤 열? 기름이 산소랑 결합만 돼도 불이 나버린대. 산화열. 산소랑 결합하면서 열이 추가가 돼요. 이해해서 보세요. 그러면 다섯 번째, 어떻게 해결할까요? 발생되는 열을 줄이든지 아니면 방열을 더 크게 하는 거지. 대책. 방열을 키우자. 시키자. 이렇게 했어요. 요 관련되어 있는 용어들이 들어가져 있으면 만족하는 거지. 한 페이지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나와 있는 부분들, 질문 자체가 세 가지로 분류해서 물어서 묻는 것만 쓰는 습관을 잘 키우세요. 묻는 것만 쓰는 습관이 잘 돼 있어. 답에. 그걸 잘 보라고. 요오드가예요. 유지 100g에 흡수되는 요오드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나타낸다. 그죠? 구분해보고 기름이 뭐가 있는지 종류에 대해서. 그래서 건성류가 실제 자연발화가 잘 일어나겠구나라는 것들도 이해하시면 돼요. 어떨 때 많이 일어납니까? 하면 요 말 쓰세요. 우리가 말하는 불포화. 불포화가 있고 포화가 있어요. 너무 세밀하게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는데 불포화. 그리고 어떨 때 많이 있습니까? 이중결합일 때. 요까지만 써놓읍시다. 불포화 지방일 때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을 때 많이 생겨요. 요들을 많이 흡수해요. 그 내용을 봤고, 그 다음 나오는 왜 자연발화에서 잘 일어납니까? 불포화도 이중결합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자연발화가 일어나냐? 기름을 산소하고 더 쉽게 결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보인다, 그죠? 섬유나 다공성 물질에 흡수되어 있을 때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 형태로 풀어나가고 정리해주세요. 페이지 활용이 잘 되어 있는 게 끝에 이제 대체까지도 쉽지 않습니다. 처음 적을 때는. 그래서 따라 적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마치기 30분 전에 시험 써볼 거예요. 열심히 외우세요. 열전달입니다. 7번의 열전달은 크게 세 가지죠. 전도, 내류, 복사. 세 가지만 합시다. 전도 때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들은 뭡니까? 이렇게. 그죠? 점화와 전파와 차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차단,
차단. 차단을 시키려고 하면 열돈도도가 낮는 형태가 더 좋겠지. 불 붙일 때도 마찬가지로 앞쪽이 불연제기만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열관성, 구조, 구획, 차단의 역할. 이런 형태들이 화염의 확대를 방지하는 역할이지. 확대 방지. 잘 이해해서 보세요. 깨알같이는 뭐 헤드에 전도열 전달 개수라는 게 있구나. 다 놓고 단열재 그런 것들도 있어요. 참고해서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대류 때는요. 대류 때는 세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그죠? 초기 불꽃은 크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형태예요. 요거 한번 봅시다. 재현. 연기의 유동일 때 한번 고민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감지기. 세 번째는 스프링클러 헤드.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지. 연기의 유동과 헤드와 감지기에 관련돼서 대류의 역할이 중요해요. 요거 하나만 옆에서 양념처럼 플러스 알파 합시다. 여기서 이렇게 당구장 표시하고 헤드 옆에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헤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기류의 흐름은 이렇게 있고요. 두 가지다, 그죠? 헤드가 받는 열은 공급하는 열과 동일해요. 중요합니다. 헤드가 시간당 받는 열은 뭐하고 동일합니까? 헤드가 시간당 공급해주는 열하고 동일하다고. 얘가 뭡니까? 얘는 전도의 열이고요. 얘는 뭡니까? 대류의 열이에요. 그렇게만 정리해 놓을게요. 여기 스프링클러 헤드. 전도는 공급해주는 대류하고 같아요. 이게 헤드의 동작 시간과 RTR을 유도하는 첫 번째 식입니다. 좀 이따 배울 거예요. H는 뭐냐? 이렇게 정리해서. 복사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요것만 봅시다. 플래시 오버. 요걸 폭넓게 더 잘 쓰도록 하세요. 복사는. 그리고 인접 건물에 대한 연소. 그죠? 안전거리, 인접거리에 대한 방화.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8번입니다. 8번에 지금 나와 있는 연소속도의 영향인자. 고민 말로 하지 마세요. 연소속도는 그냥 딱 똑같아요. 연소속도는 세 가지를 분류했었을 때는 기체 때는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화염에 대한 전파속도. 자, 기체는 이렇게 해서 양념체 옆에 적어 봅시다. 뭡니까? 화염 전파속도라고 해요. 화염 전파속도. 액체는 뭐라고 부르냐? 액체는 이렇게 기준점을 해서 불이 타거되면 액면이 줄게 되죠. 그래서 액면 강화 속도예요. 고체는 뭐라 불러? 고체는 질량이 감소되는 속도. 세 가지만 정리해서 먼저 봅시다. 그죠? 얘를 갖다 우리는 물질변, 연소속도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관련되어 있는 요소는 간단하네요. 그죠? 첫 번째 조성. 가연성 혼합기의 형성 중이냐. 온도는 많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난류화, 억제제, 뭐 압력. 그대로 외우세요. 이거 뭐 버릴 것도 없고 요약도 잘 돼 있고 그대로. 10번 플럼은 수업 시간에 좀 더 설명할 텐데
요거만 딱 이해하고 요까지만 맞아볼게요. 단위 최적당 에너지, 최적당 운동 에너지. 잘 보면 최적당 에너지지. 에너지. 자, 에너지는 도대체 뭘까요? 에너지는 물을 하나 먹고 와야 되겠네. 힘을 주면 움직인 거리가 나올 거예요. 거리. 힘, 에너지. 에너지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하면 열량. 힘은 mg, 움직인 거리를 z 나와 있어요. 똑같이 보도록 하세요. 그렇죠? 잘 한번 이해해서 보도록 하세요. 여기에 있는 단위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압력하고 똑같아요. 얘는 또 뭐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이렇게 적어볼게요. 압력과 부피하고 똑같아요. PV는 에너지. 그러면 압력은요? 압력은 에너지를 부피로 나눈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얘가 압력이에요. 잘 이해해서 보세요. 이건 수업 때 마저 좀 할게요. 사례가 지금 목이 좀 걸려가지고 물 한 잔 지금 먹고 와서 비열을 좀 설명해 줘야 되는데 비열을 좀 할게요. 물 한 잔만 좀 먹고 와서 나중에 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모의고사 풀이는 요걸로 빼고 요거 좀 정리해 놓읍시다. 비열을 한꺼번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비열을 지금 때려잡으면 나중에 엄청 편리해져요. 비열은 우리가 C라고 적고요. C. 단위는 칼로리 퍼 그램에 도시 이렇게 돼 있어요. 단위를 보면 얘가 뭔지 잘 알게 돼요. 그렇죠? 1도 높일 때 뭐가 1g이 1도 높일 때 필요한 열량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나누세요. 1g을 1도씨 올릴 때 1칼로리가 필요하네요. 얘를 비열이라고 불러. 비열. 다시 땡땡하면 1g을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열량 이렇게. 그죠? 잘 이해해서 보세요.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나온 형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첫 번째, 그럼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특성은 비열이 높은 거는요. 비열이 높다는 말은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에너지가 높다는 말이에요.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이 크단 말이지. 우리 뭘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흡수 열량 자체가 크단 말이에요. 흡수 열량이 엄청 커. 흡수 열량이 크니까 뭐가 더 크겠어? 주변 열량을 많이 흡수해버리니까 냉각 효과가 크겠네요. 냉각 효과가 아주 베리 나이스해져요. 그래서 쓰고 있는 놈들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이지. 물이 비열이 얼마입니까? 물 비열이 1g 퍼, 그죠? 1칼로리 퍼 그램 도시. 이게 큰 건가요? 똑같이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인데 큰지 잘 모르겠는데요. 냉각 효과가 있다는 CO2하고 비교해 줍니다. CO2
도대체 얼마나 되는데? CO2가 0.198이에요. 얼만큼 큰지 알겠지요? 물이 넘버원이네. 물은 냉각 효과가 뛰어나네요. 바로 알 수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비열비로 한번 알아갑시다. 비열비는 원래 밑에 공간이 좀 더 적어야 되는데. 두 번째, 비열비 기출문제예요. 비열비는 이렇게 간마로 씁시다. 간마로. 비열비가 있어. 고체는 정압과 정적이라고 하는 비열비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만 하겠습니까? 기체 때. 기체에만 할 거예요. 첫 번째 어떤 비열이 있느냐? 그죠? 정압 비열이 있어요. 정압 비열이네요. 압력이 일정할 때 비열. 비열을 우리는 C 압력 이렇게 할 거예요. C가 비열이거든. 이게 어느 정도 되냐? 0.24 정도 돼요. 단위는 똑같습니다. 칼로리 퍼 그램 도시. 니은 정적 비열도 있나요? 정적 비열도 있어요. 정적 비열. 정적 비열은 CV는 0.17 정도 돼요. 잘 이해해서 봅시다. 그러면 비열비는 도대체 뭐냐? 비열비는 정적분의 정압하면 돼요. 비열비는 CV, CP 한 1.4 정도 나와요. 기체에서 거의 1.4 고정이에요. 그럼 여기서 땡 해서 틈새 지식. 고체 액체는요, 비열비가 똑같아요. 정압, 정적이 같아요. 1입니다. 1. 얘네는 그냥 1이야. 신경 쓰지 마. 기출문제 풀이합니다. 왜 정압은 높고 왜 정적은 낮냐? 이렇게. 예를 한번 들게요. 이러한 피스톤이 있어요. 피스톤이. 그렇죠? 요렇게 입자들이 있어요. 입자들이. 잘 한번 이해해서 보세요. 지금 나와 있는 내부에 열 에너지를 줬어. 줬어. 열 에너지를 줬어요. 에너지를 주니까 얘가 어떻게 됐어? 최적이 일정한 상태에서 에너지를 준 거야. 열 에너지를 줬어. 일정. 이거 어떻게 되냐? 얘는요, G가 가열되어 있어요. G가 에너지가 증가됐어요. 되겠습니까? 이 말을 뭐라고 쓸까요? 띵띵띵. 기체의 내부 에너지로 변화. 이렇게 적어요. 이번에는 압력이 일정하대요. 압력 일정. 압력을 일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꾸는 게 좋겠습니까? 더 올렸어요. 공간이 더 늘어났지. 되겠습니까? 부피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려볼게요. 더 넓어졌어요. 잘 이해해서 보세요. 부피가 증가된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적을 거예요.
외부 일로 소모를 했어요. 외부 일 소모했어. 그렇죠? 외부 일을 다른 말로는 물리적으로 바깥일이라 불러요. 바깥일, 내부일 이렇게 부르거든요. 해서 그럼 어떻게 되냐? 내부 에너지가 부족해진 것이 소모가 된 거예요. 소모. 부피 증가하는데 내부 에너지를 썼어요. 이런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더 많은 열량을 소모해요. 기체 내부 에너지로 변화만 됐고 이랬기 때문에 더 많은 열량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전압이 압력이 일정할 때 CP는 체적이 일정할 때 CV는 얘는 0.17이 필요하고요. 얘는 0.24가 필요해요. 10점짜리였어요. 여기까지 적는 거. 이해해서 보세요. 이제 124회 때 기출을 풀어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여기까지가 연결이 돼요. 3번. 단열압축. 단열압축. 체크할게요. 단열압축. 단열압축 하니까 온도가 상승되어서 점화율의 역할을 하더라는 거지. 단열압축은 유도식 한번 정리해서 봅시다. 압력과 부피는 비열의 곱이, 그죠? 예. 얘네가 어떻다? 일정해요. 반응식 한번 정리해 볼까요? 비열에 관련돼서 이렇게. 그러면 1차 때하고 2차 때하고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적어봅시다. P1분의 P2는 V2분의 V1 여기에 비열비만큼 곱하면 같은 식이 돼요. 니은 그죠? 온도와 부피 비열비 분의 1 얘가 일정해요. 1차와 2차 변화 전 변화 후 열량 받기 전 받기 후에 어떻게 바뀌느냐? T1과 T2 V2 V1 감마 마이너스 1분의 1 살짝 한번 적어주세요. 이 두 개를 V2분의 V1만 남겨놓고 보냈어요. 어떻게 보냈단 말이니? 이거 유도식이니까 한번 천천히 적어볼게요. P1, P2를 감마분의 1로 넣고요. 얘가 V2분의 V1을 만들고 얘 T2분의 T1분의 T2 마이너스 1 V2분의 V1 얘 두 개가 같아요. 그럼 어떤 식 나올 것 같냐? 띵띵띵 띵띵띵. 나 온도에 관련된 거 알고 싶어요. T1분의 T2는 외우고 역으로 해서 됩니다. P1분의 P2 뒤집어져서 이렇게 돼요. 체크 한번 해주세요. 기출문제예요. 124회. 우리가 비열비를 알면 단열압축까지 써지면 딱 돼요. 여기까지가 기본 세팅이었어요. 25점 같은 10점. 오늘 남아서 시험 치고 갈 거. 두 번째예요. 엄청 간단하죠? 누구든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단점이 누구든지 범위가 너무 넓게 잡는. 여기까지만 정리해 주세요. 요것들은 팁처럼 쓰라고 해놓은 거고 말로 써도 돼요. 말로.
최적이 일정하면 받은 에너지는 다들 뭐 지가 달궈질 때 써요. 여기 압력을 일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 열 받으면 압력이 증가하니까 부피를 크게 해서 압력을 낮추는 효과예요. 압력을 일정시키게 만드는 거지. 그때 부피가 증가했단 말은 뭐 이랬단 말하고 똑같아요. 일하는데 많이 소비하겠다. 그래서 얘가 얘보다는 얼마나 많더라? 0.07이 많아요. 여기도 안 했네. 땡땡땡. 뭐 빼기? CP 빼기 CV를 뭐라 부릅니까? 기체상수라 불러요.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고 한 개만 더 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밥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어서 오세요. 자신감 있게 들어오세요. 참고로 카메라 글로 다 안 비치는데 고개 숙이고 들어오지 말고 당당하게 들어오세요. 제가 지은님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맞아 적어봅시다. 이제 응용. 비열 알면 쭈루룩 다 알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 뭘 알게 되겠냐? 적읍시다. 뭐 열량 알 것 같아요. 어떤 열량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잠열하고 현열, 그죠? 현열 알 것 같은데, 현열. 잠열, 현열. Q는 이렇게. 질량, 비열. 비열은 소문자로 다 써요, 원래. 온도차. 현열은요? 잠열은요? 잘 한번 정리해서 보세요. 그죠? 예. 온도의 변화, 현열. 이렇게 반대로 쓰는 게 좀 편하겠네. 현열, 잠열, 이렇게 됐으세요. 참고해서 보세요. 온도의 변화, 현열, 이렇게까지만 합시다. 그럼 잠열은 뭐냐? 잠열은 이렇게 쓸 거예요. 이게 잠열이에요. 그래서 뭐 질량 똑같아요. 이렇게. 그럼 얘랑 단위가 얘는 같아요. 같아요. 이렇게. 정리 한번 해서 두도록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뭡니까? 그러면 연용량. 연용량. MC를 연용량이라 불러요. MC.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열관성. 열관성을 K로 C 이렇게 써요. 네 번째 열확산율. 그죠? 열확산율 알파는 로 C분의 K 이렇게 써요. 얘는 발화 시간 구할 때 씁니다. 여기까지가 총 25점 덩어리예요. 다시 비열에 대한 개념, 비열비에 대한 개념, 단열 압축에 대한 응용, 기타 소방의 응용. 오늘 마치기 30분 전에 시험 치고 남아서 시험 칠 사람들은 이어서 쭉 시험 치고 이렇게 해서 시킬 거예요. 오늘부터. 예. 자꾸 새 책을 만들어 와. 집에 가면 책이 또 새 걸로 갖고 와. 한 번도 안 열어보거든. 그래서 오면 시험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시킬 거예요. 여기까지만 한번 보고 좀 쉬었다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35분부터 좀 해야 되겠네요. 그죠? 늦게 시작했고, 말도 좀 길어졌네. 두 가지는 좀 알고 갑시다. 덜턴. 그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비열. 확실히 좀 때려잡고, 다음에 나올 때는 응용할 수 있게. 지금 비열에 관련된 있는 것들은 벌써 2번, 3번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특히나 중요한 수치니까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모의고사 풀이 좀 막 치고, 맞점하고, 나중에 뵐게요. 필기 안 하신 분 마저 적어 놓으세요.